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호수이 달 그림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수진 앵커가 평시에는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뭐 어제 많이 들은 내용이니까 호수이 달 그림자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뭐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누가 지시를 했고 뭐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수사, 또 국회 정당들의 이제 주장들 이런 게 다 허상이다라는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저 말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헌군이 투입이 됐고 투입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잡으려고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이 저처럼 국회의원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양당 대표실이 있는 복도, 국회의장실이 있는 복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근데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실패했다. 예를 들면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진실이에요. 그럼 실패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시도가 있었고 명백히 위헌적인 내란 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생중계로 저 장면을 봤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럼 군인들은 그 시간에 왜 국회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대통령이 답변하셔야죠. 지시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실체 없는 결과 없는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수사와 기소 그리고 탄핵 심판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13 비상계엄은 이제 분명히 지금 비대하고 또 사실상 국정을 거의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1야당의 입법 권력이 행정을 갖다 완전히 그냥 스톱시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대통령 통치 권한으로서 비상 권한을 행사해서 쉽게 말하면 계엄을 했지만은 그 계엄이라는 것은 야권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특히 민주당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걸 강조하려는 듯한 그렇죠. 발언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죠. 계엄군이 투입되었지만은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 하나 체포 하나 없지 않았느냐. 예. 뭐 그런 실패한 거죠. 계엄이다라는 그 거예요. 실패한 계엄이다 이런 거죠. 예.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주장을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 여부는 그건 현재 재판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아니 김성태 위원이 동의하시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날 좀 전에 대통령은 저는 자신 방어권,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뭐 굳이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까지는 않아요. 통수권자이고 대통령이라면 예. 자기가 지시해서 그 지시를 따랐던 군인들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고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인은 울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전체 행위 자체에 대한 변명이 일관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더 멋있는 모습이지. 예. 모든 책임을 전부 부하 장병들에게 씌워넘기고 자기는 아무 지시도 안 했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저 정도의 비겁한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가 예. 하는 자괴감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법 기술자처럼
저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은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통치권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마지막 이제 탄핵 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소수지만 참여해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자체를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형사소송에서 법정이나 또 탄핵 심판 뭐 저 헌재 재판소에서도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고 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대응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자체가 자신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정과 헌재 재판소 여기 예. 탄핵 심판에서 그 내용이 이제 결정돼야 될 사안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주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또 제가 김용현에게 선관위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 라고. 어제 그 대목이 저는 상당히 제가 어제 그 실시간으로 그 뭐 방송 이렇게 자막에 띄우고 예, 있었던 속보 자막이요. 예. 속보 자막을 보면서 야 저거는 왜 대통령이 예. 다른 것도 아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그런 벨론길 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냐. 예. 저나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한 것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보수 우파 진영의 결속을 넘어서 또 중도 무당층까지 윤 대통령의 그 지지 영역을 지금 현재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산시키는 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뭐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익이기 때문에 저 발언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저게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예. 대한민국은 대의제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의제의 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 정통성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뜻인지, 예. 본인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닌데 유독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이 된 그 선거만 부정선거라는 얘기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은 더 큰 표차로 이겨야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다. 아니 그러면 그 예. 근거들을 예를 들어 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말할 때는 근거를 얘기해야지 예. 의심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말한 그런 투표지 문제나 이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제기돼 와서 사실은 선관위와 법원에서 몇 번씩 그 재검표를 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 법원에서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여러 번 다수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재연도 하고 재검표도 하고 법원의 판결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 저렇게 계속 저렇게 일관성 있게 부정하시는 것은 예. 저는 전 기본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얘기지 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얘기는 몰라도 부정선거 얘기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선거에 그러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입니까? 이게 사실 자기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럼 법적으로는 손해가 좀 있을지언정 정치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했던 발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적인 이득이 지지층 결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층 결집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 이 의혹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극우적인 뭐 어떤 그런 인사들이 늘 이 부정선거, 특히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동안 특히 요즘처럼 이 유튜브 방송이 대신 적이 없잖아요. 예. 이미 4, 5년 전부터 줄곧 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 10월 달인가 아마 국정원에서 이걸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아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국정원이 제대로 뭐 대처하고 있냐. 특히 북한 이런 요원들의 해킹에 의해서 선관위가 서버가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정선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가 우리 선관위에 그게 접속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근데 그때 이제 나름 국정원에서 해봤지만은 서버 자체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까지 그런 의혹에 시원한 답을 아마 대통령에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런 집요함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너무 우리 보수 정당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아무리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진 그 보수 진영의 기반들이 엄청 크게 확산됐어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의식하고 또 그분들의 또 대응을 또 일정 부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아쉬운 대목은 자 본인의 탄핵 심판까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럼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부정선거의 의혹에 이런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쯤은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국민들도 저 실체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죠. 저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자,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다. 그럼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해킹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선거를 진짜 많이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예. 선거는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개표소에서 서대문구 개표소에서 개표하고 개표 결과를 양쪽 참관인이 다 보고 사인한단 말이에요. 양쪽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 서버가 털리는 거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 이미 개표를 끝내놓고 양쪽의 후보자와 대리인들이 보고 내가 이겼네, 내가 졌네를 다 인정하고 끝난 그 결과를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치 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면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랬습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선거 졌을 때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쉽게 졌지만 선거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참관 한 번만 해보면 다 아니라는 알죠.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참. 좀 참관시키면 안 됩니까, 일부 그러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유튜버 쪽에서는 예. 쉽게 말하면 그 투표 용지도 그것도 조작됐다. 조작된 거고 예. 그 투표함에 그런 조작된 그 투표용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쉽게 네. 말하면 특정 후보에게 표가 이렇게 더 가중되는 그 수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중앙선거위 서버에 올라간 거다. 그게 공표된 알겠습니다. 거다. 이런 예. 이야기예요. 쌍팔년도에는 가능한 일을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다. 자, 갈 길이 멀어서 예. 부정선거로는 부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쭉 증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선원 의원에게 이런 내용들이 넘어가면서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즉 민주당하고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 홍장원 국정원 이제 2차장이 만일 이분이 이렇게 잘리지 않았다면은 예. 저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말 라이브하게 지금 중계를 했고 또 여러 형태의 정원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 이제 기소되고 어떤 법률적 처벌받는 그런 피의자 신분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홍장은 원래 이 국정원 2차장이 1차장이요. 1차장이 예. 처음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이게 이제 신성범 위원장인데 이쪽에 위원장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사위원 같이 참여한 가운데 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 공교롭게도 박지원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저 비슷한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사전에 홍장원 차장이 조직적으로 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전파한 거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박선원 의원이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일부는 각색이 돼 가지고 진행됐다. 예. 이런 부분인데 예. 저 부분은 어제도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 정언을 하면서 일부는 이제 자신이 그날 이제 저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허리만한 체포 명단을 갖다 전달받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메모를 했다 그랬잖아요. 메모했던 내용이 일정 부분 그 메모가 맞질 않아 가지고 헌재 재판관에게 또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뭐 그런 사과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홍정은 지금 현재 국정원 전 1차장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100% 듣는 데는 또 한쪽에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양산돼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의혹은 남아있다 이 말씀인데 민주당하고의 뭔가 내통설 같은 느낌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저분은요 예,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분을 옛날에 등용해서 출세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저분이 살아오신 삶도 예? 다 월남하신 옛날에 그 이북에서 다 일사후 때 월남하신 네. 월남 가족이고 그러니까 저분이 민주당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근무했던 과거의 상사들과 인간적인 신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져야지 누구랑 친하냐를 따지기 시작해서 이 내용의 신빙성을 허물려고 하는 저 시도들이 이거 여의도에서 많이 붙는 수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증언을 반박하지 않고 증인을 공격하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가짜 정보를 모의한 정황이 있을 때만 공격을 하지 예. 이 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누구랑 친했어요? 누구랑 더랑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이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해서 얻을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이상한 거를 국정원장 시킬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 양반이 제가 왜 뭐 때문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사실 오히려 진실에 가깝죠. 오히려 다른 증인들은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죠.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그 특전사령관 하던 곽 장군이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방이 과정인데 지금 상당히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체포 지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그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서 유리창까지 깨고 들어가서 복도를 뛰어다녔던 것이 그 체포를 위해 뛰어다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요. 체포를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을 다 봤고 대통령이 소화기 써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했다. 근데 시도는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홍장원 씨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아.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홍장원 씨가 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인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뭐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예. 뭐 자신은 또 전형적인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이게 뭐 탄핵이 공작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모르지만은 저는 그럴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저분이 저런 뭐 정원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홍콩에 호화빌라가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예. 식의 또 일부 공격도 저는 맞지도 않고 다만 이분도 어떤 경우든 실체적 진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법정과 또 헌재 이런 양쪽에서 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진실만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 이상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예. 재판부가 아마 세세한 맥락들까지도 다 섬세하게 짚어서 판단할 거라고 예. 우리는 믿어야겠죠.